좋아요. 그래서 뎁스 맵에 데이터가 잘 저장되었는지를 보려면 컬러 버퍼에다가 뎁스 맵에 있는 값을 컬러 값으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여줘야지 되고, 그 과정은 얘가 끝난 이후에 여기다가 세컨드 패스로 무언가 렌더링을 해서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사용할 쉐이더를 우선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쉐이더 부분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. 얘 이름은 뎁스맵 디버그 프래그먼트.js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뎁스맵 디버깅 용도인 거죠. 뭐 이름을 보면 명확하죠. 그래서 얘 쉐이더의 내용은 뭐냐면요. 버전 302S 이렇게 비어 있는데, 사실 얘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러 버퍼의 값을 쓸 거기 때문에 컬러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컬러 값이 출력이 될 거다라고 우선 명시를 해주고요.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. 그 다음에 얘는 버라잉으로 인자를 받을 건데 텍스처 좌표하고요. 노멀 값을 받을 겁니다. 노멀은 안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써놓긴 하죠. 그 다음에 유니폼으로 샘플러 2D에 유 뎁스 맵 자체를 인자로 받을 거예요.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. 이렇게 해줄 겁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텍스처 매핑이랑 비슷해요. 텍스처 받은 다음에 텍스처 좌표값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렌더링을 할 때에 하나 변환 작업을 해주는 게 뭐냐면요. 자, 우리가 이 텍스처라는 함수에 뎁스맵 이미지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집어넣어 주면은 RGB 값이 나오잖아요. 그 중에 R 값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 뎁스맵이라는 거는 한 채널이긴 한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요? 그래요.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합시다.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준비를 해두고요. 제가 잠시만요. 네, 제가 파일을 하나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. 요거는 그냥 사각형 모델입니다. 그래서 리소시즈의 모델에다가 요 쿼드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텍스가 많은데 그냥 요런 사각형이고요. 요런 사각형이 이렇게 좀 삼각형, 세분화된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뎁스맵 이미지를 텍스처링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추가를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여기 메인 함수에다가 작성을 할 거거든요. 방금 만든 뎁스맵 디버그 버텍스는 없고요.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티팟 모델 말고 이제 저 쿼드를 사용을 할 거니까 쿼드 모델이라는 거를 로딩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쿼드 파일 집어넣어 놨죠. 다음에 뎁스맵 프로그램 말고 요 밑에다가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이라는 거 쉐이더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. 그래서 얘는 뎁스맵 디버그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. 버텍스 쉐이더는 그냥 베이직 버텍스 쉐이더 쓰면 돼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버텍스 쉐이더하고 어떤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사용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.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입니다. 얘가. 자,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냐? 이제 퍼스트 패스 끝났거든요. 세컨드 패스에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.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 바인딩 해주고요. 요거는 하나 더 감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자, 먼저 원래 우리가 기존에 하던 웹GL 유틸에서 뭐 리사이즈 캔버스, 뷰포트 설정하는 것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기반으로 막 자동 완성을 시키는 것 같은데, 이제 렌더링을 시작하기 전에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바인딩을 시켜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모델 매트릭스 기존처럼 설정을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쵸, 지금 이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베이직 버텍스였거든요. 모델 뷰 프로젝션을 다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. 그래서
지금 얘는 그 우리가 생성한 요 코드를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. 요 코드에다가 주전자 깊이 맵을 이렇게 텍스처 매핑을 할 겁니다. 그런 거라서 지금 쿼드의 모델 매트릭스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쿼드도 좀 커가지고 한 0.02 정도 크기로 스케일링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쿼드에 뭐죠? 로테이트 X, 그러니까 X 방향 로테이션은 270도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. 그래서 2분의 3파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. 2분의 3파이니까 그쵸. 2.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. 다음에 Y 방향으로도 로테이트 Y 방향으로도 파이만큼 회전을 해줄 거예요. 네.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, 별건 아니고 원래 쿼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쿼드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트랜스 폼을 적용을 시켜준 게 이 모델 매트릭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디버그 맵, 뎁스 맵 디버그 프로그램에다가 모델 매트릭스 설정을 해주고요. 뷰 매트릭스에다가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카메라, 이제 조명이 아니에요. 우리가 실제로 정의해둔 그 카메라의 뷰 매트릭스, 그리고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. 뭐 카메라 내부에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또 가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거 리드라는 메소드 어디에 있죠? 뎁스맵에 있죠. 리드라는 게 요거였습니다. 우리가 텍스처 매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텍스처 유닛 설정하고 그 유닛에다가 실제 텍스처 데이터 바인딩 하는 거. 우리 이제 쓸 거니까요. 그런 작업을 해 주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텍스처 매핑을 해야 되니까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에 U 뎁스맵이라는 거. 다시 가서 뎁스맵 디버그 프로그램에 여기 요 놈에다가 우리가 만든 뎁스맵을 바인딩을 텍스처 유닛을 통해서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끝났어요. 다 설정됐으니까 이제 렌더러에서 뭐 버퍼 한번 비워주고 쿼드를 렌더링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다 끝났으면 언바인드 시켜주고요. 이 정도만 한 거거든요. 자, 저장을 해보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좋긴 한데 약간 오류는 없는데 좋습니다. 이거랑 카메라 위치가 좀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잠시만요. 값을 조개 너무 커서 그럴까요? 잠시만요. 여기서 아마 조명의 위치 값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잘 보기 위해서는요. 로테이션 앵글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지워주고요. 1 마이너스 2 잘 들어갔고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얼중얼해서 죄송한데 자 하나 수정해 주시면 좋을 거는 여기까지는 잘 보였다고 치고 요 디렉셔널 라이트 부분에서 이 파 플레인을 값을 10 정도로 줄여줍시다. 10 정도로 줄여주고요. 여기에서 니어 플레인을 0.1로 돼 있는데 0.01로 이렇게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. 쪽도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수정할 부분이 아까 그것 때문에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뎁스맵 생성 부분에 클램프 엣지를 리핏으로
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. 얘가 좀 가운데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. 네, 그 수정을 하고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도 보이셨을 거예요. 하나 빠진 부분이 우리가 요 첫 번째 패스에서 뎁스 맵을 렌더링 할 때 뷰포트 설정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둔 뎁스 맵 너비하고 높이만큼으로 뷰포트를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장면이 보이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거고요. 자, 잘 보세요. 지금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컨트롤 하면요. 그냥 요 평면 자체를 지금 다른 데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아까 그림에서 그렸듯이 지금 평면이 이렇게 놓여 있고 카메라가 여기에서 요를 바꾸면 이렇게 가서 막 옆으로 보고 이런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텍스처 매핑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첫 번째 뎁스 맵, 첫 번째 패스에서 렌더링한 뎁스 맵 이미지를 아까 뎁스 맵 디버거 프래그먼트 여기서 그 뎁스 값을 색상으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뎁스 맵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패스에서 요 라이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카메라에 의해서 렌더링이 된 거죠. 그래서 요 값을 다시 잘 초기화를 시켜주고 카메라 위치를 옮기게 되면 저 주전자가 렌더링 되는 뎁스 맵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자, 첫 번째 패스에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, 퍼스트 패스에서는 주전자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. 우리가 조명 위치를 기반으로 카메라를 설정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서 뎁스 맵을 채워놨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에는 주전자는 없어요. 주전자는 우리가 티팟 렌더를 안 했습니다. 그냥 여기에 쿼드가 있고 여기에 카메라가 요를 조정을 하면 위치가 옮겨지면서 여기에다가 이 값을 붙여 넣으면서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썼냐 뎁스맵 디버그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쓴 거죠. 그래서 이런 장면이 지금 두 번째 패스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밝은 부분은 뎁스 값이 크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보이는 거고 조금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뎁스 값이 작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근데 뭐 부가적 이 정도 이해하시면 사실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고요.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아까 제가 뷰포트 설정을 안 했을 때에 왜 이상하게 나왔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뎁스 맵의 크기를 설정할 때에 그쵸. 지금 세팅이 1024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GL다 뷰포트를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캔버스의 뷰포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0, 6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800, 600으로 렌더링 한 거를 1024, 1024짜리에 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, 어, 뭐라고 해야 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렌더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걔를 이렇게 텍스처 매핑을 하다 보니 이런 구석탱이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건데 우리가 뷰포트를 이제 이 화면에다가 보여줄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렌더링 연산이라는 걸 할 때 뷰포트를 요 1024, 1024로 잘 맞춰주니까 제대로 우리가 설정한 대로 주전자가 가운데 잘 그려져서 잘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까먹었는데 사실 까먹지 않게 세팅을 잘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뷰포트 설정은 특별히 뭐 렌더러에서 이것도 렌더러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조금 생각해 봅시다. 어쨌든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뷰포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 뎁스맵 렌더링 할 때 그거에 맞춰서 미리 설정을 해주는 걸 까먹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예요. 그리고 참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, 요 부분입니다. 여기 아니죠. 여기. 자, 우리가
역시나 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패스에서 FBO에다가 뎁스맵 붙여가지고 렌더링을 했죠. 근데 우리가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화면에다가 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컬러 맵이 있는 프레임 버퍼가 디폴트로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패스를 렌더링 할 때에는 write.depthmap.bind를 해서 얘를 액티베이트해서 렌더링을 했고요. 두 번째 패스에서는 얘를 언바인딩 했죠. 그러면 자동으로 이 디폴트 놈이 액티베이트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패스에서 렌더링을 할 때에는 이 컬러 맵에 뭐 사실은 여기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.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write.depthmap.unbind를 통해서 얘가 바인딩이 된 거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은 아주 완벽한 것 같고요. 뭐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뭐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긴 해요. 얘는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거여가지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얘를 한번 가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그래서 막 저런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섀도우 그림자를 그리기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.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림자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뎁스맵 렌더링과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디버깅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그림자 효과를 구현을 해볼 건데 그때는 당연하지만 얘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주전자가 그려져 있고 여기다 우리가 이제 바닥 배치할 건데 바닥에 주전자의 그림자가 그려지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. 물론 그림자는 기존처럼 색깔이 잘 들어가 있는 주전자가 될 거고요.